미국 증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뭐 약간 요약을 하자면 전약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눈 떠서 탁 지수 확인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쭉 찾아볼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장 마감 약 1시간 반 앞두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위로 틀더니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늘렸습니다. 다우존스가 0.6% 올랐고요. S&P 500 0.8, 나스닥 지수는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열심히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고 이제 S&P 500은 뭐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날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 오늘은 뭐가 좀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엄청난 이벤트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우리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알파벳 실적이 다 모여 있고 그동안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랠리를 이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삐걱거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실적 공개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뭐 다들 준비해오고 있었지만 31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열리죠. 물론 1월의 금리 동결은 모두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준에서 3월 우리 시장은 3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기대감이 조금씩 후퇴는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약간 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줄 것이냐. 3월 택도 없어. 뭐 약간 이런 신호일지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또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들이 줄줄이 나오죠. 우리 고용보고서 3개 세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보고서 나오는 그 주간에는 먼저 구인 이직 보고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이 집계하는 ADP 고용변화 나오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쯤에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까지 이번 주 이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번 주에 이러이러해서 변동성 커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변동성이 생각보다 안 크면서 넘어갔던 적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한번 받고 가게 될지 이번 주에 이런 일정 하나하나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와 그 실적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근데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 뭐 실적도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월요일은 약간 공백.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들을 아주 좀 제가 뒤져봤는데요. 자, 블랙록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라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사사 최고치 행진인데 더 간다고? 어떤 의미일까? 이제 봐야 되겠죠. 이 블랙록은 참고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9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라고 한다면 이 운용사도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국장이 너무 안 좋고 미국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 이제 장기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특히 뭐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한 경제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배당 투자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주식으로 또 미국 주식을 많이들 채택을 하시면서 관심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주식 여전히 좋으니까 비중 확대해라는 전략이 나왔으니까 어떤 근거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블랙록에서는 향후 6개월에서 11개월간 지금 이 랠리의 상승 모멘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증시의 랠리의 시발점은 AI 모멘텀이었습니다. 그죠?
AI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AI 칩을 독점적으로 만들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 찍고 이러면서 막 우와 막 이런 붐이 좀 일었었죠. 이 AI 모멘텀으로 촉발됐던 기술주 중심의 증시 랠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기술주도 좋고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좋겠지만 계속 확장되면서 6개월, 12개월간 이 모멘텀은 쭉 간다. 그러면서 그 근거들 경제 영착륙 가능성 이거 높아졌죠. 경제 지표들을 쭉 봤을 때 갑자기 경기 꼬꾸라질 것 같은 신호가 하나도 나오고 있질 않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지. 이건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그동안 높은 이자율 금리로 인해서 얼마나 그 뭐 자금도 대출도 하고 회사채도 발행을 하고 이랬을 텐데 이자 비용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높은 이자율과 비용 확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 비용 확대에 잘 대응했다. 그래서 매출과 수익성이 그래도 너무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도 긍정적 모멘텀이죠. 앞으로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도 두 번째 중요한 모멘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고 3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최소 3분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앞으로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다만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 상승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올해는 2% 정도까지 근접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3%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어떤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한 건데 아무래도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또 한 번 자극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당분간 좀 갈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6개월에서 12개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럼 좋아 보여요? 인공지능 수혜주들. 뭐 지금까지 계속 잘 왔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한번 또 브레이크를 밟고 가야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피로도가 너무 많이 좀 쌓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주요 일정 중에 뭐 하나 삐끗하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우리가 덜 힘들겠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이 3대 지수가 지난 13주간 주간 단위로 끊어봤을 때 12주 동안 단 한 주 빼고는 계속 올랐다. 기술적으로 부담 느낄만 하죠. 이게 13주라고 하면 4, 3, 12. 한 3,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연속 사상 최고치. 그냥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랐다. 이건 이제 기술적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했듯 이번 주에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고용 보고서 요런 중에 무언가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그 가운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아까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국면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뭐 이 중에 실적 하나 삐걱하면서 조정 나오면 그게 시장 자체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분석이고요. 각각의 분석가들의 또 이야기를 보면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 기술 분석가가 상승 모멘텀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높은 이 피로도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게 잠깐 소진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울프 리서치의 롭 긴스버그 기술 분석가는 시장 랠리 중심에 있는 반도체 주식. 요즘 반도체주 되게 좋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봤었죠. 사상 최고치 행진하고 있던. 이 반도체 주식에서도 이제 과매수 상태라는 신호들이 좀 나온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오펜하이머에서는요. 소형주들로도 이 온기가 확산이 됐어요. 근데 소형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주요 2000선이라는 이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잠깐 또 이렇게 쭈그러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좀 힘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많이 조금 약해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을 잠깐 받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하고 우리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